네, 안녕하세요. 7강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뤄볼 내용은 익스프레스 시퀄라이즈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습하기 전에 ORM 개념을 다시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 실습 위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RM 복습할게요. 오브젝트 릴레이션 매핑입니다. 좌측 테이블을 보시면 제가 RDBMS 상에서 가상의 테이블 하나 만들었어요. 포켓몬이라고 하는. 이 테이블 안에는 뭐 이름도 있고 레벨도 있고 타입이란 여러 가지 컬럼들이 있어요. 얘를 ORM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매핑을 시켜주면 프로그래밍 랭귀지 상에서 되게 객체처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지는 편리함이 굉장히 강력해요. 단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 보이는 이미지는 제가 이전에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보시면 파이썬 코드인데 업데이트 쿼리를 하나를 날리기 위해서 직접 이렇게 되게 복잡한 쿼리를 직접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코드가 사실은 보기 굉장히 안 좋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날쿼리라 그러는데 날쿼리로 그냥 코딩을 하기보다는 ORM을 사용하여서 훨씬 보기 좋고 편리하게 코딩을 해보자 라는 게 ORM을 사용하는 이유예요. 그렇다면은 ORM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겠죠? 당연히. 자, 단점으로는 먼저 ORM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직접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쿼리를 날려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ORM만 사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면은 이렇게 직접 쿼리를 날리는 것에 되게 미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둘 다 좀 밸런스 있게 능력을 갖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다음으로는 복잡한 쿼리 구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면은 뭐 서로 다른 테이블의 데이터를 합치는 작업을 조인이라고 하는데 이 조인을 뭐 2중, 3중, 4중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쿼리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을 때 이 가뜩이나 이 쿼리 짜는 것만으로도 복잡한데 이것을 ORM으로 구현하는 것은 더 복잡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ORM은 예를 들면 되게 단순한 작업을 할 때 적절하게 ORM을 사용하여서 코드의 가독성과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해 볼 것은 Node.js 상에서 ORM을 사용할 수 있는 Sequelize라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이제 이 Sequelize를 사용하여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켜보도록 할게요. Node.js 튜토리얼 코드 하면은 이렇게 켜졌죠?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을 거예요. 그래서 모델스라는 폴더를 만들었고 여기서 직접 MySQL로 접속을 해보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모델들은 잊고 오늘은 Sequelize로 사용해서 다시 접속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모델스라는 폴더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models.js라는 파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Sequelize 연결하기 앞서서 아직 우리 Sequelize 설치 안 했죠? 라이브러리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할 때는 npm install 뭐 i까지만 써도 돼요. 그리고 Sequelize 명령어 입력해서 Sequelize 설치하고요. Sequelize 이용하기 위해서 하나 더 MySQL2라는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MySQL2까지 설치해 줄게요. 자, 설치가 끝났으면 이제 우리는 Sequelize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 이전에 우리 지난 시간까지 만들었던 RDS 한번 접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AWS 상에서 RDS 화면, 이게 우리 만든 데이터베이스였죠? RDS의 주소를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MySQL 유저 평준 MySP 암호를 쓸 거야. 그리고 주소하고 RDS 주소 값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1234 1234 엔터
주면 접속할 수 있어요. 그리고 튜토리얼,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놨었던 데이터베이스 사용할게요. 그리고 show 테이블스를 확인해 보면 지금은 비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ORM을 사용하여서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새로운 테이블을 추가하고 정보를 집어넣고 업데이트하고 지우고 하는 작업들을 수행할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내려보도록 할게요. 내리고 자, 이제 우리는 SQLize를 연결해 볼 겁니다. 먼저 라이브러리 불러와야겠죠. const SQLize는 require SQLize 해주고 const env는 require config config environment 가져오고 먼저 환경 변수 잘 가져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env. 자, 모델스 가서 load models. 자, 잘 가져오죠. 우리가 접속하려는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SQLize라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new SQLize. 그리고 이 안에다가 우리가 가져왔었던 요 접속 정보를 넣어 줄게요. db 먼저 넣고 env.mysql user env.mysql password 하고 이렇게. 이건 그냥 문법이니까 어느 정도 그냥 숙지하시면 돼요. env.mysql host 다이얼렉트라는 건 RDBMS 중에서 어떤 거 쓰겠다라는 거니까 MySQL 넣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SQLize 설정 마쳤어요. 아이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라우터를 보시면 계속 영화에 관련된 API를 만들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에 대한 모델을 만들 거예요. 자, const movie는 SQLize.define. 자, define이라는 건 모델을 정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제 모델의 이름을 정의할 거예요. movie라고 지어볼게요. movie라고 짓고 이제 이 movie라는 테이블 안에 들어갈 각각의 컬럼들을 정의해 줍니다. 예를 들면 영화는 제목이 있겠죠? 타이틀. 그러면 타이틀의 데이터 타입은 요 SQLize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올 거예요. string 하고 50.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말고 잠시만요. 타이틀 이렇게 하고 타입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타입. 데이터 타입은 이렇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타입만 적는데 나중에는 뭐 디폴트 값이 이렇습니다. 뭐 외부 키로 얘를 참조합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지금은 제일 단순하게 그냥 데이터 타입만 정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복잡한 것들은 나중에 차차 같이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고 레벨이래. 포켓몬 너무 생각했다. 자, 관객수 뷰라고 하겠습니다. 뷰라고 하고 장르가 있겠죠? 장르 타입 SQLize.string 50.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무비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SQLize 연결한 이 객체와 무비 모델을 엑스포트 시켜주겠습니다. module.export는 SQLize,
무비. 자, 됐어요. 이제 우린 여기서 시퀄라이즈를 접속했고 무비 모델을 만들어서 밖으로 빼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오랜만에 app.js로 돌아가 볼게요. app.js 돌아보면 여기서는 라우터 설정해 줬고요. 특정 포트에서 익스프레스 앱이 동작하여라 라고 실행을 시켜줬어요. 이제 이 사이에다가 우리 시퀄라이즈 만든 모델을 사용하겠다라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먼저 const SQLize는 hire 점바 models. 자, 이게 비구조 할당이라는 문법인데 자바스크립트로 개발할 때 정말 많이 쓰여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관련 문법 설명할 때 한꺼번에 모아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모델스의 모델스로 가볼게요. 여기 가보면 우리 여기서 시퀄라이즈랑 무비 두 개를 엑스포트 했죠. 그래서 요 객체 요 가운데에서 요 시퀄라이즈만 뽑아내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퀄라이즈 뽑아냈고요. 여기서 이제 sequelize.sync라는 함수를 불러볼게요. sync라는 건 우리가 정의한 ORM과 이제 우리가 접속할 대상인 데이터베이스 사이에 차이가 있을 때 이걸 싱크를 맞춰주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false는 true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은 일단은 새롭게 싱크를 맞출 때 우리가 설정한 모델에 맞게끔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을 싹 다 바꾸겠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에서는 false로 놓는데 우리는 true로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했으면은 console.log connect to MySQL. 자, 연결이 된 이후엔 이렇게 연결했다는 로그를 찍어라 라는 콜백 함수를 연결해 주겠습니다. 요런 자바스크립트의 콜백 함수 문법들이 좀 낯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콜백 함수랑 뭐 promise 패턴, 뭐 async await와 같은 자바스크립트에서 사용되는 이런 비동기 처리 함수들의 문법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열심히 찍고 있어요.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이제 만든 앱을 다 저장하고 얀 스타트를 해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하면 에러가 났어요. 무비 컨트롤러를 찾을 수가 없다. 컨트롤러를 날아갔네요. 우선은 요거 잠깐 놔두고 해볼게요.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어차피 오늘은 ORM 연결하고 테이블 생성되는 것까지 보고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서 다음 시간에 컨트롤러 해서 CRUD API 만드는 거 하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요거는 잊어주시고 아래 보시면 이제 이렇게 쿼리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무비라는 테이블이 없으면 생성하여라. 이게 바로 우리가 앞서 만든 ORM 있죠? 영화 모델. 요게 자동으로 쿼리로 변환된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환된 쿼리가 우리의 원격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실행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서 그 DB를 열었을 때 테이블이 생성되어 있어야겠죠? 네, 생성되어 있어요. movies. 신기하죠? 그리고 describe movies를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정의했었던 타이틀, 뷰, 장르라는 변수들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우리가 설정하지도 않았는데 id,
그리고 created at, updated at이라는 변수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게 ORM을 쓰는 장점 중에 하나예요. id라는 거는 이제 각각의 컬럼 로우들이 각각의 레코드를 구별할 수 있는 일종의 일련 번호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다룰 때 이렇게 ID 설정해 두는 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귀찮지 말라고 그냥 모델만 만들어주면 이 아이디를 알아서 생성해줍니다. 그리고 특정한 무비가 영화 정보가 들어왔을 때 얘가 언제 생성되었는지 그리고 언제 업데이트 되었는지도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ORM을 썼을 때 이렇게 얻게 되는 부가적인 편리함들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ORM 사용하여서 접속하고 테이블 생성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든 우리 모델 가지고 진짜 직접 데이터 쏘고 지우고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CRUD라고 하거든요. CRUD 만드는 것을 다음 강의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 때 봐요. 감사합니다.